최근 금융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은 그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각종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사고나 질병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적잖은 신청이 중복되거나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적 장애가 남은 교통사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암 진단에서의 보험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의학적 쟁점이 얽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나 위장 등 구체적 손상 사례와 정신질환 관련 사망 보험금 분쟁, 그리고 보험사가 자주 지급을 거부하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장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산업재해 등으로 눈을 다쳐 시력 저하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경우 후유장애 진단이 반드시 보험약관상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장애 정도, 시력 수치, 운동 범위 제한 등이 모두 의료기록과 대학병원 진단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죠. 이때 진단서는 필히 전문의가 약관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실제와 상이하거나 모호하게 진단을 받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쟁점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약관상 자살이나 정신질환이 면책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심신상실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심신상실 등 의학적,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 기록 가족, 진술 의료진 의견 등 다각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대표 사례는 암 보험금 분쟁입니다. 위장관 기질종양 GIST처럼 보험금 심사에서 진단서에 D코드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일반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여부는 질병 코드 외에도 병리 검사 결과, 조직의 형태학적 특징, 약관의 정의 및 가입 시점의 약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D37, D48 등으로 분류되더라도 조직검사상 악성도가 높고 약관상 일반암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이 가능하니 단순 코드만 보고 청구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이처럼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안내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옳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소견서나 전문기관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금 분쟁 시 자주 놓치는 실수 중 하나는 초기 진단서나 진술서 작성 시 약관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시력장애나 정신질환에 의한 사망 등은 세부 기준 및 의학적 소견을 꼼꼼하게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진단명보다는 구체적 장애 정도, 기간 회복 가능성 등 상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보험사 결정에 즉시 항의하거나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조정감독기관에 이의 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내용과 갱신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의료적 법적 기준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처럼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와 분쟁의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종합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진단받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